네, 반갑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제가 금요일 날 가서 2번 했을 때 강의 그때 오시지 못하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오케이. 네. 또 많이들, 그쵸? 그때 오셨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 제가 제 소개를 잠깐 하고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지난번 제가 금요일 날 강의했을 때 제 소개를 잠깐 하긴 했는데, 저는 오퍼레이션 모빌리제이션이라고 OM이라는 선교 단체에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 그 인도랑 시베리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그다음 2007년에 이제 미국에 와서 처음에는 선교학 박사로 PhD로 왔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가족 치료학 석사하고 임상 심리학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갈등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셨던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저를 기도해 주셨던 분들, 목사님들이 이제는 선교 사역을 이제 이렇게 접어두고 포기했냐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만 상담 자체가 또 다른 형식의 선교 사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플로에서 가족 치료학 공부를 하고 인턴십을 하는데 그 경찰청에서 하게 됐어요. 그 엘몬테라는 도시 경찰청에서 하게 됐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한국말로 상담을 해도 사실 긴장이 되는데, 그래도 경찰청에 미국의 문화나 사실 언어도 그렇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2007년도에 그때 이제 상담을 하는데 리스트가 왔어요. 보통 이제 경찰청 상담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파일이 딱 있잖아요. 왔는데 너무 긴 거예요. 20대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해서, 하나님 좀 쉬운 케이스 주지, 이렇게 어려운 케이스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그 멕시코에서 undocumented 된 이제 10대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제 상담실에 들어오기 전에 예상은 괴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16살 정도 되는 너무 그냥 평범한 그 남자애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간 나의 예상과 다른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앉자마자, 그 전에 얼마나 많은 혼자 연습을 했겠어요. 처음으로 상담 케이스를 하다 보니까 질문 있잖아요. 예상 대답과 함께 쭉 하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꿈이 뭐냐고. 그러니까 너가 커서 그러니까 dreams, 그러니까 그 꿈이 뭐냐고 물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대부분이 이제 의무적으로 콜트에서 보내거든요. 그럼 올 때부터 태도가 달라요. 다 팔짱 끼고 절대 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또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이 친구 너무 놀랬던 거예요. 저도 이 질문 할 줄 모르고 나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가만히 있더니 한 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꿈이 뭔지 물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어서 가만히 있더니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냐고. Can I have a dream? 이러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인데.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첫 상담 케이스의 첫 말이 되게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주위 사람들이,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12주 상담이 끝나고 마지막 떠날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얘기했던 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못했어, 이 친구가. 근데 내가 이제부터 그 꿈을 찾아보겠다고.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알려줘서 고맙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하나님에서 들려오는 하나의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 사역이지만, 자신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에게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그 자아상이 구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 형상들 회복되는 것 자체도 너무 멋진 사역이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위튼의 박사 과정으로 오게 됐고, 이제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상담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펴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신기한 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분노와 실망이 가득 찬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상담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아파하고
울고 있을 때 내 옆에 같이 울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제가 굳이 교회를 그래서 한쪽에는 한글 영어로 일단 있고 그다음 채점표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서 그럼 이렇게 하죠. 일단은 이것만 보시고 표에다가 동그라미를 일단 먼저 치세요. 여기다 이거 자 보시고요. 영어랑 같이 옆에 왜냐면 원래 있던 영어를 한국말로 사전을 찾아서 해석하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영어하고 한글을 같이 보면 좋은데 앞뒤로 이렇게 있나요? 네, 아이고 아쉽네요. 할 수 없죠. 한글 보시다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렇게 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A, B, C, D가 있잖아요. 그죠? 한글의 뭐 수동의, 직접의, 완전주의, 외향성의 이거 1번에 이거 중에 동그라미를 하나만 그 글자 위에다 동그라미 일단 해주세요. 자,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기가 되고 싶은 거 말고 지금의 현실에서 나의 모습, 내가 나를 본다면 다른 사람이 본다면 약간 객관성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은 수동의 passive, 직접의 direct,
그 다음에 완전주의, perfectionistic, 그 다음에 외향성의 outgoing 중에 하나만 동거를 해주세요. 2번 설득력 있는 persuasive, 충성스러운 loyal, 그 다음에 대담한 daring, 진상조사원은 뭐냐면 fact finder.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딱 떠오르는 걸로 하시면 좋아요. 3번 외교의 diplomatic, 충동적인 impulsive하고 배려하는 caring, 그 다음에 권력을 휘두른 domineering, 약간 너무 부정적인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네, domineering. 4번 요구가 지나친 명령조 demanding, 찬성을 잘하는 agreeable, 감정적인 emotional, 그 다음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systematic. 5번 억제된 restrained, 그 힘이 있는 강제적인 forceful, 주의 깊은 careful, 표현하는 expressive. 다른 사람 하기 싫은데도 이거 해 자꾸 하는 움직이시다는 거야. 먹어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직역을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데 부정적인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글 하다 보니까 6번이죠. 활기찬, animated, 활발한 것이고요. 그 대담하는 bold, 기꺼이 하는, 자진해서 하는 willing, 정확한 precise. 어떤 성향인지 알 것 같아요. 나중에 끝날 때 제가 맞춰볼게요. 감이 왔어요. 감이. 자, 그 다음에 7번 불안정한, 믿을 수 없는 insecure, 주의 깊은, 용의 주도한 cautious, 그 다음에 장난기 있는, 장난치는 playful, 확신 있는 confident. 8번 경쟁에 competitive, 민감한 sensitive, 노는 것을 좋아하는 fun loving, 협동의 cooperative. 9번 충성스러운 loyal, 자발적인 spontaneous, 그 다음에 선구자적인 pioneering, 그 다음에 명상적인 심사숙고하는 contemplative 하고요. 10번 A. 너그러운 generous, 솔직한 outspoken, 말하기 좋아하는 talkative, 그 다음에 의심 많은 skeptical. 11번 낙천적인 optimistic, 그 다음에 관대한 자비로운 lenient, 일관된 consistent, 그 다음에 강압적인 aggressive. 12번 잘 훈련된 disciplined, 그 다음 정리되지 않은 messy, 겸손한 humble, 목적을 향해서 전력을 다하는 single-minded. 13번 결정적인 단호한 decisive, 순서 계획성 있는 orderly, 그 다음에 품위 있는 personable, 그 다음 지지적인 supportive. 14번 조용한 quiet, 고집 있는 끈기 있는 persistent, 철두철미한 thorough, 그 다음 열심히 enthusiastic. 15번 흥미진진한 excitable, 그 다음 친절한 friendly, 독립적인 independent, 그 다음 논리적인 logical. 16번 자기를 믿는, 신뢰하는 self-reliant, 그 다음에 판매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해서 good salesperson, 그 다음에 까다로운, picky, 그 다음 마음이 내키지 않는 reluctant.
7번 자기 그 기준이 높은 high standards,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는 trusting, 좀 태평한 아무 걱정 없는 light-hearted, 그 다음에 논쟁적인 argumentative. 18번 자아 비판적인 self-critical 하고 고집이 센 자기 주장이 강한 opinionated, 그 다음에 숙고하는 반성적인 reflective, 사람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는 loves crowds. 19번 예측할 수 없는 unpredictable, 두목 행세를 하는 bossy, 예측할 수 있는 predictable, 그 다음 동정적인 sympathetic. 20번 결의가 굳은 단호한 determine, 그 다음에 믿을만 reliable, 기운을 복돋우는 cheerful, 그 다음에 사려 깊은 thoughtful. 해서 이제 채점표를 옆에다가 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1번에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에다가 제일 위에 그 빈칸에다가 doer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nfluencer, relator, thinker를 위에다가 쓰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1번에는 표에다가 만약에 제가 수동에 A를 했잖아요. 그러면 A에다 동그라미 relator 밑에 A가 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2번에 만약에 충성스러운 B면 2번에는 B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예, 이렇게 해서 맞춰서 옆에다가 체크를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밑에 숫자를 적어주세요. 맨 밑에. 네, 1번에 만약에 수동의 직접의 완전주의 외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는 외향성이 동그라미 했어요. 그럼 D죠. 그러면 1번에 뒤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채점표에다가, 그죠? D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네. 네. 너무 그것도 좋은 토픽이에요. 그 얘기를 곧 할 거예요, 이제. 하는데 지금은 본인에 따라 하세요. 본인에. 밑에다가 이렇게 밑으로 해서 몇 개인지 첫째 칸에 둘째 칸에 각자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숫자를 적어주세요. 다 하신 분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다 하신 분? 오케이. 예. 지금 몇 분 아직 계셔서 1분만 시간 좀 더 드릴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두어가 가장 많이 나오신 분 손 좀 들어주세요. 두어.
도어. 두 번째 인플루언서.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딱 맞췄어요. 아, 내가 그 맞추고 했어야지. 아, 너무 아쉽다. 제가 딱 얘기하고 했어야 됐는데. 아, 그럼 제 실력이 그죠? 인정받을 수 있는데. 아, 너무 아쉬워. 아, 딱 알았어요. 그다음 relator 세 번째. 그다음 마지막 thinker.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네 그룹으로 지금 나눌 거예요. 자리를 다시 그 배정할 거거든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셋 중에 하나를 조금 맞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도어는 여기 앉아 계시고요. 인플루언서는 뒤쪽. 그다음 릴레이터 여기. 띵클 저쪽으로 해서 그룹을 좀 나눠주세요. 중간에 의자를 조금 한 줄을 치워주세요. 네. 도어 여기, 인플루언서, 릴레이터. 그 다음에 저기 뒤에는 thinker. 그룹 사이에 줄을 좀 띄워주세요. 알 수 있도록. 잠깐만, 여기 릴레이터예요? 네? thinker는 thinker 어디 계세요? thinker. 아, 오케이. 그러면 지금 과제를 각 그룹마다 제가 과제를 드릴게요. 무슨 과제를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각 그룹에서 의논을 해주세요. 어떻게 동그랗게 앉아서 한 명 그 리드를 세우시든지. 뭐냐면 여러분 그룹이 피크닉을 갑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플랜을 한번 짜보세요. 그럼 피크닉을 갈 때 어떻게 할 건지를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그 그룹에서 하시고 한 명이 발표 좀 해주세요. 네. 그 피크닉 가는 플랜을 한번 의논해 주세요. 해서 한 명이 발표를 해주세요. 아, 릴레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그룹을 2개로 하죠. 릴레이터. 예, 너무 많아서 이쪽. 왜냐면 그래야지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서.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러면 두어 한 분 나오셔서 어떻게 피크닉을, 이 그룹은 어떻게 피크닉을 가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리 아빠입니다. 저희는 동물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편하니까. 그리고 차는 알아서 각자 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도 각자 싸가지고 오기로 했고. 대신에 밖에서 20불씩만 갖고 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디너는 먹고 헤어져야 될 것 같은데 좀 서운하니까 그거는 아름답고 뭐 가깝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었는데 편한 대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5분이 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3분 만에 끝났습니다. 성격들이 다들 좋으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엔요, 인플루언서.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장소를 스타브락으로 정했고요. 네. 보토닉 가든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남자분들하고 이제 패밀리 그 피크닉이다 보니까 함께 즐기기가 스타브락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거기를 정했고요. 이제 목적은 하나님 만든 창조하신 자연을 잘 즐기자. 그리고 시간은 아침 9시까지 파킹장에서 모이기로 했고요. 2시간 30분 코스로 트레일을 돌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는 점심을 바베큐를 해 먹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남아서 여기 우리 멤버 중에 박진 집사님하고 김재학 집사님이 바베큐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낮에 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잡힌다고 해가지고 박진 집사님하고 이제 그 송혁 집사님이 또 낚시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성자 권사님께서 미리 새벽에 출발하셔서 고기를 잡으시기로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11시 30분부터 이제 12시 바베큐를 미리 이제 해놓으면 12시 30분까지 이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순 권사님이 달래김치 해오시고, 박진 집사님이 아이스크림 또 이렇게 디저트를 준비해 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고기를 잡은 걸 가지고 조한희 집사님께서 매운탕을 끓여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경 집사님이 또 김밥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한쪽에는 이제 거기가 이렇게 공터가 있거든요. 거기 옆에서 이제 저희 아들과 또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노는 걸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행사가 보통 매운탕까지 먹으면 매운탕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그리고 약간 이제 레크레이션 하고 난 뒤에 이제 매운탕을 끓여 먹기 때문에 그것까지 끝나면 모든 행사는 5시에 끝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릴레이터 A팀. 네. 띵커하고 릴레이터가 많으셔서 좋지 않았어요. 네, 저희도 스타브드락인데요. 저 팀에 묻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릴레이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회비도 줄일 겸 저희 여행의 목적은 단풍 구경. 그래서 가을에 이제 갈 건데요. 장소는 스타브드락. 그리고 떠나는 날짜는 일부 예배 후 10시 반에 교회 파킹랏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주일 오후로. 그래서 이제 회비는 처음에 30불로 했다가 저희 이효석 집사님께서 안 되겠다, 가스비도 들고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50불로 올리셔가지고 50불 대신에 딸린 식구들 없이, 아이들 없이,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저희 다 12명이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50불이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은 저희도 이제 바비큐, 그래서 이제 김혜원 권사님께서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하이킹 가고 또
김국수 집사님께서 그 사진사로 이렇게 역할을 해주시기로 하셨고요.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무제한 연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B 그룹요. 저희는 저희가 처음 장소는 도어카무니로 정했다가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데 애들을 데리고 갈 건지 말 건지 해서 가족끼리 가는 거니까 데리고 가자 해서 25명 정도 예상하고 저희 멤버 중에 제일 어린 두 예진 자매하고 쌍둥이 엄마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서 2박 3일로 예정을 하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집을 렌트하는 걸로 해서 알아봤는데 하루에 1박에 1,400불 정도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아니 우리 피크닉이라고 그래서 중간에 한 멤버가 피크닉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가까운 그냥 가까운 파크로 가자. 가까운 파크로 가고 그래서 일단 단체방을 열어서 원하시는 음식을 겹치지 않게 올려서 그 장소에서 모여서 음식 해 먹고 그 레크레이션 하시는 분은 한번 정해서 준비해 오시도록 해서 놀고 그다음에 각자 원하시는 거 놀 사람은 놀고 얘기할 사람은 얘기하고 피싱할 사람 피싱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이십시오 해서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hink A. 예, 아까 잠깐 나오셔 해주신대. Think A 팀입니다. 저희는 피크닉을 꼭 가야 되냐? 이제 그러다가 당일치기로 갔다 오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왜 한참 얘기를 하다가 1박으로는 하루로는 안 되겠다. 1박 2일로 바꾸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박 2일로 바꿨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제 당일치기로 그 미시간 레이크에 있는 샌듀에 갔다 오는 게 좋겠다 하다가 하루로는 좀 직성이 안 풀릴 것 같으니까 1박 2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캠프를 할 수 있는 캠핑 그라운드를 찾아서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놀다 오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거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다가 생각하기 복잡하니까 가족당 250불씩 그냥 가지고 와서 그 캠핑장 근처에 쇼핑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해보자 이제 이렇게 그 정도 하고 끝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마지막 팀. 네. 저희는요 솔직히 딱 모였는데 아무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피크닉을 가야 되는데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저희는 솔직히 이거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계획 짜는 거, 놀러 가는 거 습관적으로 했어요. 그냥 생각만 너무 하시다가 그래서 저희는 파더스데이에 일부 예배 끝나고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서 12시에 만나서 이제 레이크 미시건의 그 만추로스 비치에 가기로 했어요. 비치에 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가서 바베큐에서 핫도그를 구워서 먹기로 했는데 소세지는 이윤옥 집사님 가져오시기로 했고요. 정일 집사님이 빵 가져오신대요. 그 다음에 음료수는 최병수 집사님 갖고 오시기로 했고요. 배청희 집사님 과일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박규환 집사님 디저트 케이크 아이스크림 갖고 오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액티비티는 우리 김수원 권사님께서 오재미 가지고 오신대요. 그리고 발리볼을 이제 최병수 집사님이 갖고 와서 발리볼을 갖고 와서 이제 비치 발리볼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린애들도 있고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교회 버스가 있다네요.
교회 버스가 있대요. 그래서 교회 버스를 타고 이제 다 같이 가서 이제 거기서 놀고, 그다음에 다 논 다음에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캐노피를 이제 최지아랑 김성 권사님 캐노피 가져오시기로 했어요. 그다음에 상품도 가져오시기로 했고요. 김성 권사님. 그리고 다 끝나면 저희 강성 권사님께서 갈비집에서 뒤풀이 쏘기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설명을 일단 여러분의 액티비티 한 거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그룹별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 이렇게 둘러봤잖아요. 제가 딱 캐치한 게 뭐냐면 두어는 자, 뭐 이렇게 얘기 쭉 하시다가 뭐 먹으러 가죠, 벌써. 그죠? 그러다가 어디로 갈까요? 편한 곳에. 그리고 굉장히 프랙티컬한 걸 얘기하시고 또 더 아까 그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는 재미는 없다고. 그러니까 두어들은 사실 프랙티컬해서 너무 이렇게 깊이 생각하거나 막 계획을 짜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거나 하지 않아요. 몇 명이 그냥 목소리 크고 몇 명 하면 오케이 그냥 무슨 아시겠죠? 그 밀고 나가는. 근데 뒤에 있는 그룹은 인플루언서는 뭐냐면 대부분의 얘기가 액티비티 뭐 가지고 놀 건지. 그죠? 보니까 뭐 낚시하고 펀러빙 뭐 액티비티도 고기 잡고 매운탕도 레크레이션 얘기 나오고. 저 그룹들은 그러니까 가서 뭘 그죠? 펀한 걸 액티비티가 중요한 분들이에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서 계획이 사람들 모여서 뭘로 재밌게 놀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위기 메이커들이 좀 많아요. 가서 재밌어야 돼 일단은. 그러니까 펀러빙한 그룹인 거죠. 가서 재밌어야 되고. 릴레이트 같은 너무 재밌는 이쪽 그룹은 뭐 가족과 간다 안 간다 말도 안 나와요. 관심도 없어. 나만 일단은 내가 즐기고 내가 가면 돼. 근데 릴레이트는요 두 그룹 다 그럼 가족은 같이 가나요? 뭐 예를 들면 다른 그룹은 생각하지 않아. 릴레이트는 그래서 결론이 남편 없이 아내 없이 애 없이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이 사람들 다 생각이 사람이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족이 가나 어떻게 가나. 그래서 두고 가자. 이제 그 릴레이트가 또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단체. 모든 사람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봐야 돼. 이 그룹 필요 없어요. 단체만. 그죠? 몇 명이 가면 가자. 뭐 그래 이렇게 저쪽 인플루언서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를 따라가요. 대다수가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릴레이트는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나? 무슨 말인지 한 명 한 명의 약간 단체방의 의견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룹은 결정이 잘 안 나. 사실 늘 시간이 부족해. 늘 두어 진짜 일찍 끝났어요. 진짜 일찍 끝나고 그냥 다른 사람 구경하고 있고. 릴레이트는 진짜 잘 안 끝나. 이게 또 사람들 얘기하면서도 약간 눈치 서로 보고 그죠? 의견 있나 없나 보고. 그다음 마지막 싱크 같은 경우는 딱 그거 맞아요. 꼭 피크닉 가야만 하다. 그게 싱크가 제일 먼저 생긴 라직한 있다는 논리, 왜 꼭 가야만 하는지를 생각을 하고. 또 역할 분담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꼼꼼하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버스를 타고 비가 오면 그러니까 어떤 그 뭐죠? 만약의 수 그것까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케이스. 텐트를 가면 뭐 텐트 사이즈 어떤 텐트까지 얘기하시고 저쪽은 전혀 다른 걸로 생각할 수 없는 퀄리티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누구랑 갈 건지 지금 애를 떼놓고 갈 건지 혼자 갈 건지.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얘기하신 게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룹별로.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보면 그 도미넌트에서 두어와 인플루언스와 릴레이트 싱커가 사실 내 사람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이거를 굳이 내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게 이제 두어, 인플루언스, 릴레이트, 싱커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두어에 대해서 일단 조금 더 알아볼게요. 두어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what. 그러니까 빠른 결과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약간 목적 task oriented 된 사람들이 두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어들이 뭔가 태스크가 있는데
막 시끄럽게 하고 예를 들어 막 이거 결정 안 나고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뭘 물었을 때 돌려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get to the point. 그죠? Thank you very much. 너무 이분들은 힘들어. 그래서 뭐 물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대답이 뭐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라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또 컴페리티브한 것도 좋아해. 은근히 인조이하는 그런 그 장점이 있다면 이 공동체 내에서 두어가 있으면요 진짜 어려움이 딱 닥치잖아요. 위기가 오면 이 두어들이 잠시만요.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전혀 뒤로 뭐 뒤에 숨거나 막 모른 척하거나 하지 않아요. 맞아요. 좀 피곤해. 인생에 피곤해. 맞아요. 그리고 도전이나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이제 푸는 것도 좋아하고 장점이 되게 많죠. 사실 이 그룹에 두어가 있어야지 뭔가 계획을 잡았을 때 이게 진전이 돼. 추진력이 탁월하세요. 추진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좀 없으세요. 다른 분들 상처 받지 마세요. 이분들 그냥 성량이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냥 성량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릴레이를 결정 못 하잖아요. 정말 indecisive. 두어랑 얘기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결정 좀 내려주세요. 두어 릴레이트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두어 분들에게는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고 하나의 또 단점이 있다면 약간 컨트롤 하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 있으세요. 인 차지 하려고 하는 인정 너무 쿨하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인 차지하고 컨트롤 하려는 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 두어가 없으면 아시겠죠? 어떤 정말 어려움이 겪었을 때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정말 전쟁터에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세요. 너무 중요한 분들이시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조언을 이 그룹에 드린다면 릴레이터나 인플루언서나 이렇게 막 너무 결정을 못할 때 좀 참아주는 게 좀 필요하고 또 뭔가 상황 내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도 필요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 왜냐면 굉장히 아시죠? 직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수 있는 미스할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인텐션은 아닌데 그럼 의도는 전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직진해서 이 시야를 조금 넓혀주면 너무 좋은 거죠. 공동체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어에 우리 박수를. 네, 전쟁터에 이분들 가까이 있으면 막 걱정 안 해요. 크라이시스 있을 때 위기 상황 이분들 찾으십시오. 예. 그다음에 인플루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은 분위기 메이커 있죠. 그래서 사람들도 쉽게 사귀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약간 토크티브한 분들, 말하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 릴레이트는 리스너. 딱 맞는다. 그래서 저분들은 어떤 그룹에 갔는데 조용하잖아요. 침묵이 흘러 그러면 못 견뎌요. 불안해. 뭔가를 약간 썰렁한 개그를 해서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분위기 메이커고 그다음에 즉흥적인 부분이 있고 좀 낙천적으로 보는 성향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레이백하는 느낌 있죠. 낙천적인 성향이 있고 저분들은 또 이렇게 뭐랄까 임기응변이 또 강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저분들이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고 인정해주고 뭐 헤어컷을 했다. 오랜만에 딱 옷을 입고 왔는데 아무도 나 알아봐 주지 않아. 슬퍼. 나는 I'm invisible. 그래서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세요. 저분들이 있으면 사실 그룹이 재미가 있어요. 아까 왜 두어드 그랬잖아. 재미없다. 아까 그러셨죠. 근데 인플루언서가 있으면 그 그룹의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성향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
그룹들의 뭐랄까 근데 저분들은 컨트롤을 하는 걸 은근히 좋아하고 저분은 컨트롤을 받는 걸 되게 싫어하고 약간 조금 그럴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저분은 자유를 그 뭐지 free spirit 이게 약간 자유로운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단점은 뭐냐면 데드라인 못 맞춰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근데 끝을 못 맺어. 아이디어는 좋아. 근데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있다면 그 본인의 한계를 알았으면 좋겠다. 아까 회의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릴레이터는 사람들 의견을 모으느라 시간이 걸린다면 저기는 아이디어나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느라고 저기는 결론을 못 내리는. 근데 그 그룹에서 인플루언서가 없으면 상상해 보세요. 너무 이렇게 건조한 어떤 그룹에 가면 어떤 교회에 가면 딱딱한 교회 있잖아. 갔는데도 누가 와서 막 얘기 안 하고 근데 저런 분들은 웰커밍 팀이나 이런 분들 쪽에 계시면 교회가 딱 들어갔을 때 활기찬 느낌, 재미있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한 가지 이제 조언 해드리고 싶다면, 그러니까 체계나 약간 메시할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약간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거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하라. 불가능하세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생각 한번 해보시고 너무 어려워지고 난처한 표정을 다들 지금 짓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우리 그 그룹에서 없어서는 안 돼 인플루언서에게 박수를. 예. 자, 그 다음에는 릴레이터로 넘어갈게요.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리스너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릴레이터 성향이 강한 분들은 안정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음식점 가고 커피숍 가도 같은 자리 이렇게 컨시스트한 거 있죠. 그거를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막 사람들도 인플루언서는 새로운 사람 보면 막 달려가서 인사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을 편안한 사람들 찾는 내 가까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장점은 사람들의 배려가 몸에 배어 있어요. DNA가. 네. 그냥 안테나라고 하잖아요. 안테나가 여기 항상 가동을 하는. 어디 가도 혹시 레프트 아웃 된 사람은 없나? 다른 사람이 약간 이렇게 뭐 도어 같은 경우에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없이 뭐야 맞아. 그래서 안테나 없는 도어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딱 하잖아요. 릴레이도 자기가 줘봐요. 저 상처 받을 텐데 왜 저 말을 저렇게 하지? 도어 몰라. 자기가 뭘 했는지. 근데 릴레이는 말하는 사람 신경 쓰이지, 듣는 사람 신경 쓰이지. 집에 가면 피곤해. 사람은 좋아하는데 또 피곤해. 그죠? 좀 쉬어야 돼. 너무 피곤할 수 있는 성향이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가장 좀 best 있어. 그러니까 less conflict이 가장 좋은. 갈등을 회피하는 게 좀 있어요. 다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갈등이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더 깊은 그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 새로운 걸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거를 추구하거든요. 두어는 어드벤처러스하고 데드는 않은 인플루언서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릴레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그죠.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거가 좀 어려워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체 있을 때 릴레이터가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정말. 아무도 나를 캐치 못했는데 릴레이터는 집사님 뭐 힘드셨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에게 그 부탁하고 싶은 건 한 가지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이제는 조금 스피드를 좀 내주셔서 예, 남들 답답할 수 있어. 그리고 컨플릭이나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좀 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컨플릭이 없다고 해서 건강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없어서는 안 돼 릴레이에 우리 박수를 예. 자, 띵커들 한번 띵커들 예, 띵커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얘기하셨죠. 다 모였는데 말이 없다고. 왜냐면 저분들의 특성은 observe를 해요. 다 이렇게 관찰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앉아 있는 하지만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파악을 다 이분들은 사람의 마음을 지금 읽고 있다면 저분들은 상황 분위기 그 environment를 일단은 보고 상황 사태 파악을 저분들은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리고 굉장히 질서 있고 계획성 있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저분들은 너무 시끄러운 거 조금 싫어하세요. 그치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플루언서하고 두어하고 릴레이가 조금 힘들 수 있듯이 인플루언서하고 싱커가 조금 그 만약에 이제 커플이 됐을 때 그죠? 혹시 그 겪고 있는 커플 있으세요? 힘드시겠다. 그러니까 인플루언서하고 싱커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잠시만 당신 이 상황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아니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그 띵커가 있으면 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사공과 같은 역할이에요. 두어는 이때 열심히는 가는데 가끔 이게 방향이 약간 틀릴 때가 있어요. 가다 이게 아닌가 봐.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인정. 그리고 근데 띵커들은 철저하게 미리 계획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띵커가 필요해요. 때로는 차가운 냉철한 비판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릴레이는 되게 못하잖아요. 속으로는 얘기를 해도 근데 띵커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근데 띵커가 뭔가를 평가하고 할 때 상처받지 마세요. 저 분들의 성향이에요. 그냥 팩트.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느끼고 생각한 걸 쉐어할 뿐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제가 그 시베리아 이제 팀에 있을 때 팀으로 저는 사역을 했거든요. OM에서는 국제팀으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그 아르헨티나에서 온 팀 리더가 형제 선교사님이 이제 리더였고 독일에서 형제 선교사님이 있고 영국에서 이제 자매 선교사님이 있고 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에서 오는 여자 선교사님 계셨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과일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팀이 4-5명이 모여서 사역하는 게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성향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나잇메일 정말 악몽과 같다고 농담만 진담만 했는데 과일을 사러 가면 이 독일 형제는 두어예요. 딱 보고 이제 과일 가게가 쫙 있잖아요. 자, 사과 사러 저 가게로 가자 그래요. 그러면 인플루언스는 영국 자매는 그래 이렇게 가요. 좋아 이렇게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밀레이더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마음에 드나 괜찮나 체크하고 있어. 그 순간 아르헨티나의 그 띵커는 그 다른 가게랑 가격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너무 성향이 다르니까. 근데 나중에 우리가 팀이 이제 사역을 끝나고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너무 다른 성향의 사람들과 팀에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우리 팀이 개성이 가장 강한 팀으로 이제 러시아에서도 세인트피터스버그도 있고 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팀이 저는 시베리아 노보스피르스크 그쪽에 있었거든요. 가장 유명해서 너무 다 각자가 달라서 그래서 처음에는 리더가 3개월 한 번씩 내려왔어요. 중재를 위해서. 너무 다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서로를 인정하고 리스펙트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팀만큼 지금도 전설로 남아있는 최고의 팀이었어요. 띵크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이나 잘못됐을 때 정말 중심을 추를 잡을 수 있는 근데 좀 단점이 있다면 조금 낙천적일 필요도 있어요. 약간 띵커들은 약간 이게 회의적인 성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optimistic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냉철하게 비판할 때 조금 더 팩트긴 여러분에게는 팩트지만 듣는 사람들은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모션을 넣어서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없어서는 안 돼. 띵크에 우리 박수를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제가 조금 더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 옛날에 왜 담즙질 혹시 기억나세요? 그 한국에 한 20년 전쯤에 막 이런 붐이 일어서 뭐 성경 기질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질에 대해서 뭐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이라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붐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누구와 비슷하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딱 목격 차스고렌트죠. 딱 결단 사고를 아주 추진력이 있고 목적 지향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듣기보다는 조금 자기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바울이 있는데 생각나세요?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다퉜을 때도 딱 그거죠. 그렇다면 바나바는 아시겠죠? 릴레이로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와 간의 마가의 일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을 생각하면 바울이 너무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사실 신약에 들어와서 바울만큼은 정말 그죠? 많은 일들을 했던 사람이 없었을 만큼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불도저 같은 정말 복음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추진력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도어의 역할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한 게 아시다시피 그런 다른 사람을 경청하는 건 사람을 배려하는 건 없을 수 있지만 또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가 그죠? 바울을 빼놓고는 신약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훌륭한 바울이 담즙질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플루언서는 성경 인물 중에 많은 좀 더 깊이 연구하면 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 같은 경우 약간 다혈질이 있으면서 막 예수님 뭐라 얘기하면 막 앞서서 분위기 하다가 또 혼나기도 했다가 무슨 아주 분위기 타는 사람 있죠. 왜 분위기를 굉장히 이끌고 또 저런 사람들은 그런 나중에 3,000명,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향력, 그래서 인플루언서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성향이 있는 릴레이터 같은 경우는 그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 사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갈등을 회피하고 약간 우유부단한 듯 하면서 그런 성향들이 있었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띵커는 누구냐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박식하고 유능하잖아요. 유능하지만 되게 하지만 소극적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냉철하게 약간 나는 할 수 없사오니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굉장히 능력 유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는 그 모세가 신중형인 거죠. 굉장히 커셔스한 신중형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좋습니다.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하시기 전에 think first. 네. 자, 그다음. 근데 너무 그래서도 한번 웃잖아요. 그쵸? 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자,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를 이거 말고 내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몰라서 오늘 지금 10분 남아서 이거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마지막 후반부에 준비한 거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조혜리의 창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내가 나를 보는 거랑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게 달라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되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뭐냐면 조혜리란 창은 그 원래 1955년에 두 심리학자가 논문을 썼어요. 그게 조셉 루프트하고 해리 그다음에 잉그만이라는 두 심리학자가 논문을 1955년에 발표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자신을 아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통찰 인사이트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이 분이
네 가지 창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about myself, 나 자신에 대한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건데, 자, 열린 창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다 알고 나도 아는 거. 굉장히 개방적. 예를 들어서 저를 봤을 때 키가 이렇게 되고 한국인이고 여자고 성격이 좀 명랑한 거 같고, 예를 들면 있잖아요. 누가 봐도 쉽게 보일 수 있는 창이에요. 저 사람을 봤을 때 왜 여러분 성도 가운데서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성도님 가운데서도 누가 봐도 딱 금방 알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열린 창, 오픈 윈도우 에리아라고 얘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창, 블라인드 에리아는 뭐냐면, 블라인드 윈도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다 알아. 나만 몰라. 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죽어도 저 자신을 모르고 죽을 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저 사람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 걸. 그거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아는데 자신만 몰라서, 이제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막내여서 항상 어드벤처 사진 몰랐어요. 저는 굉장히 그냥 그냥 안정적이고 직장생활 할 저는 관심도 없어서 그냥 대학 졸업하고 결혼해서 아기 키우고, 이거가 저의 항상 현모양처 꿈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근데 사람들 보는 사람 다 웃었어. 우리 교수님도 너는 너를 모르는구나. 대학교 때. 그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아는데. 그래서 단기 선교를 96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6개월을 단기 선교를 갔어요. 처음으로 내 인생에 가장 용기를 내서 갔는데 물고기가 물어 만난 거예요. 제가 알지 못했던 굉장히 어드벤처스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이, 그리고 뭐 인도의 적도 지역에 슬럼가를 가도 제가 별로 겁이 없더라고요. 전 전혀 알지 못했던. 그래서 나중에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고 12일에 나가고, 그래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때 교수님이 이 강의를 하면서 제 그 비유를 들었었거든요. 용어기가 보이지 블라인드 에리아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로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근데 저 아니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찾아가서 역시 심리학 교수님 탁월하시다고. 그 부분이 이제 그 나중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그 남편과 부인이 가장 많이 싸우는 중에 하나가, 며느리가 시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 얘기하면 남편은 절대 그걸 인정을 못해. 내 부모님에 대해서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속이 터지는 거야. 근데 또 남편이 그런 그 처가 쪽에 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내 가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래서 컨플릭이 사실 블라인드 스팟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 컨플릭이 되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답답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얘기를 하면 너무 답답한, 왜 당신은 왜 나쁘게만 우리 엄마 아빠를 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라인드 스팟이 많으면 많을수록 컨플릭이 굉장히 사람들과 많을 수 있고, 공동체 내에서도 왜 누구나 다 저분은 행동이나 말이나 조금 조심하면 좋겠는데 저분은 이런 성향이 있어 라고 모든 사람이 알지만 본인은 모르는, 왜 저희 이제 경상도거든요, 저희 집이. 그래서 오빠가 말을 할 때 근데다 이제 교수고 이렇게 교사하고 이러니까 말을 할 때 굉장히 명령조로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하는데 본인은 몰라고. 왜냐면 와이프도 똑같아. 선생님 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 가도 선생님이고 집에 오서도 선생님이 두 분이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누구 가져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3자가 돼서 이제 패밀리 세라피를 했어요. 가족 앉혀놓고 했던 거 중에 이제 저희 오빠하고 세연이한테 했던 게, 본인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블라인드 스팟, 애들이 너무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면 엄마 아빠는 이제 속상한 거죠. 자기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피드백이 너무 중요한, 이 블라인드 스팟을 줄이는 방법은 남들이 얘기를 해줘야 되죠. 왜냐면 저는 아무도 우리한테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공동체 내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집사님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뭐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정말 집사님을 위한 마음이 의도가 인텐션이 100% 사랑이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뭔가 좀 불만이 있었거나 잘 됐어. 딱 걸렸어. 그럴 때는 하지 마세요. 피드백을 줄 때는 사실 피드백을 해주는 건 맞아요. 공동체 내에서. 그게 건강한 공동체죠. 그죠? 서로가 보지 못하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지만 그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의도와 나의 마음을 꼭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처음에 어렵고 잘 몰랐기 때문에 한 선교사 계속 이게 룰을 어겼어요. 그 처음에는 넘어가줬어요. 근데 두 번, 세 번째 계속 넘기다 보니까 제가 3일 금식을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100%다 맞았어요. 리스트를 해서. 근데 그 친구가 내 말은 맞지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금식 기도한 이유는 얘를 고치겠다고 했던 이유였어요. 내가 얘를 크랙트 하겠다. 근데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너가 그렇게 한 것이 out of love, 사랑해서였냐 아니면 쟤를 고치기 위한. 그리고 나서 제가 룰이 누구에게 조언을 줄 때는 항상 제 마음을 들여다봐요. 이게 사랑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막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딱 걸려서 하는 건지. 그러면 내가 정말 그분을 위한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으면 알아도 제가 입을 다물게 되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서로의 그러한 보지 못하는 부분 얘기를 하지만 그게 꼭 좀 out of love, 사랑해서 나와야 되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숨겨진 창은 뭐냐면 나는 아는데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분 있죠. 정말 숨기고 싶어하는 부분. 그거는 인간이면 누구나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숨기려고 하는 창이 너무 많은 사람은 프라이빗해. 무슨 말 아시겠죠? 되게 상냥하고 되게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이 그 숨겨진 창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형식적, 슈퍼피셜한 관계로 머물러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속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히든 그 윈도우 같은 경우는 근데 여러분 또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분은 왜 공동체에 가서 처음으로 왔는데 자기를 어떻게 보면 약간 안 좋은 얘기죠. 가족이나 그런 막 확 오픈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숨겨진 창 그분이 자기 오픈을 안 하는 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억지로 막 오픈시키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본인 스스로가 준비가 됐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면 오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질이 아닌 약간 품을 손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하나 하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숨겨진 창이 너무 많다는 거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오픈하고 나면 별거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굉장히 오픈 창이 큰 듯한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외도가 있었어요. 외도가 있었고 나중에 뭐 많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흠이 될까봐. 그게 왜 그런 친정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과 어느 공동체를 가도 늘 조심스러운 뭔가 이게 길티 필링이죠. 다른 사람 막 자기 힘들었던 살아오면서 힘든 얘기를 다 하는데 본인은 꺼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특히 이제 남편에 대해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그냥 트라이 해보라고. 만약에 너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정말 너의 처가력을 생각한다면 인격이 그런 거고 그래서 계속 조마조마하거나 왜 그거 없이 차라리 그냥 용기를 내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자기가 준비되면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이제 트라이 이것이 자기 그 인간관계에 계속 걸렸던 거예요. 계속 어디를 가도 막 친해지다가도 그 다음에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동체 내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얘기를 꺼내자마자
다들 너무 힘들었겠다고. 얼마나 힘들었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서 가는 게 기특하다고. 예. 그래서 그리고 남편에게도 알고 봤더니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섭섭함이 있었는데 오히려 친구가 오픈해서 이제 잘 알게 됐고, 미지의 창 같은 경우는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그렇죠? 나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고 이럴 때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통찰력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도 알 수 있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에게 붙여진 딱지들은 이게 뭐냐면 왜 시크릿이 많고 아까 그랬잖아요. 비밀의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느 누구나 다 그 비밀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들이 모여서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마지막 한 케이스 얘기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분이 성격이 너무 좋으셨어요. 자기가 언제든지 시간은 플렉서블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상담할 때마다 저한테 항상 물으셨어요. 바쁘셨냐고,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냐고 묻고, 바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티칭도 하고 있고 그 LA에 있는 이제 대학교에서 대학원 수업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고, 뭐 또 카와라는 그런 한인 정신건강협회 NGO 만들어서 하고. 근데 바쁘긴 바쁘니까 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상담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컨퍼런스가 있어서 목금을 다 빼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거 제가 하는 얘기는 허락을 받고 그분에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목금을 빼야 돼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다음 주는 상담을 못 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전에도 몇 번 좀 바꿔주셨어요, 다른 분이랑. 근데 다시 전화를 하더니 정말 화를 막 내시면서 저한테 나를 정말 우습게 보는 거냐고, 내가 뭐 항상 예스 하니까 나를 무시한 거냐고. 저는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를 했으면 죄송하다고 말씀해달라고 했더니 이분은 뭐였냐면 뿌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를 사실 건들지 않으면, 수면에 있는 그 진흙탕 있죠. 진흙탕이 있으면 비가 와서 진흙탕이 막 있다가 비가 그치면 고요해지면 위에 물이 맑잖아요. 근데 맑은 게 아닌 거죠. 언젠가 또다시 그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듯이 그럴 때는 우리 안 진흙을 다 걷어내고 깨끗한 시멘트나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의 스토리는 뭐였냐면 어렸을 때 엄마가 일을 하셨대요. 늘 바쁘셨어요. 이남 2녀 중에 막내, 그러니까 5녀였죠. 근데 자기가 가장 못났고 가장 공부를 못했고 엄마는 늘 바빴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누군가 엄마랑 잘 얘기하고 있다가도 누가 전화 오면 자기를 딱 버리고 가거나 무시하거나, 그래서 자기 마음에, 어린 마음에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에겐 관심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해도 하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상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서 바쁘다는 얘기 뭐냐면 늘 내가 바쁜 게 자기는 너무 싫었대요. 왜 바쁘시냐고, 내가 왜 미안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내가 바쁜 거랑 그분은 연관이 없지만 그분의 느낌은 내가 바쁜 것 자체가 자기는 나를 귀찮게 한다 보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상처가 피부에 늘 제가 얘기하듯이 우리 안에 공동체에 있으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확 받고 어떤 사람 웃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릴 적에 살아오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미 그 상처가 긁혀 있어, 상처가 나 있죠.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요. 예를 들어서 혀가 돋는다고 하죠. 상처가 났을 때. 그 간장을 먹으면 평상시에는 맛있게 먹다가도 상처가 나면 엄청 막 몸이 떨릴 정도로 아픈 것처럼
사실 소금이 지나가다가 뭐 위에서 누가 소금 확 뿌렸어요. 그럼 우리가 너무 아프니까 소금을 막 비난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털어버리면 되는 거죠. 이거 뭐야? 소금 이거 뭐야? 근데 이미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 소금이 간장이 들어왔을 때 너무 그 상처를 많이 받고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제가 원하는 건 이 공동체 내에서 모든 사람이 상담을 받을 필요 없이, 가장 제가 원하는 건 차라리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힐링이 돼서 상담가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거, 융이라고 그 상담 MBTI라든지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왜 그 심리학자가 됐냐면, 교회가 영적으로만 계속 강조하고 영적으로만 사람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그 심리적인 이모셔널 멘탈리한 부분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심리학자가 됐다고.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바라는 건 우리 베들레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그 목사님과 설교를 통해서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아픈 부분을 또 드러내고, 그것을 왜 기도 제목 얘기해봐, 그리고 가십되잖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물을 때도 정말 기도할 게 아니면 굳이 묻지 마세요. 이미 알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기도 제목을 묻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시카고 내에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가 베들레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